네, 고성급 칼럼입니다. 먼저 사실관계를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24일 목요일부터 화물연대, 민노총 산하 화물연대가 전면 파업에 들어가서 집단 운송 거부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지하철, 철도, 병원, 학교 비정규직 노조까지 이번 주부터 줄줄이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역대급 동투가 열릴 것이다. 동투, 겨울투쟁입니다. 이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와 관련된 자신들의 입장이 원한대로 관철되지 못할 것 같으니까 투쟁에 나서는 것이고요. 또 노랑봉투법이라고 좌파들이 불렀던 그 불법 파업 합법화 법안, 이거가 제대로 통과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제 파업에 나서는 겁니다. 화물연대는 목요일 24일부터 조합원 2만 5천여 명이 무기한 운송 거부에 나서서 전국의 모든 산업을 봉쇄하겠다. 물류가 중단되면 산업이 돌아가겠냐, 뭐 이런 심산이죠. 1945년 46년 이때요. 한국 사회는 박헌영이 이끄는 조선공산당이 주도했습니다. 그때 전평과 전농이라는 이 조선공산당의 두 외곽 조직이 강력한 동원력과 투쟁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전평, 전국노동자평의회 전평의 핵심 조직이 철도였습니다. 당시에는 고속도로가 없을 때 아닙니까? 자동차도 별로 없을 때입니다. 당시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물류, 90% 이상의 물류를 철도가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철도 노조를 조선공산당의 외곽 조직인 전평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전평이 총파업하면은 그 순간 당시 대한민국, 당시 한국의 미군정 하에 모든 산업이 중단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걸 가지고 이 박헌영이가 끊임없이 미군정을 괴롭히고 미군정을 압박하고 그랬습니다. 전평이 장악하고 있는 철도노조를 공산당 노조로부터 해방시키지 않으면 산업이 제대로 돌아갈 수 없겠다라고 생각했던 당시에 우리 자유우파 진영에서 철도노조와 전면전을 벌입니다. 당시 전면전이라고 하는 건 그야말로 목숨 걸고 싸움하는 거죠. 그때 김두한이 그 자유우파 진영에서 전평이 장악하고 있던 좌파 노조와 혈투를 벌여서 철도노조, 전평의 철도노조를 쫓아내버립니다. 그리고 철도를 지금의 한노총의 전신, 자유우파 진영의 노조가 장악하죠. 지금 그때를 연상시킵니다. 물류를 정지시키면 산업이 돌아가겠느냐. 2만 5천 명의 화물연대 노조원들이 무기한 운송 거부로 나서서 대한민국의 경제를 멈춰 세우겠다고 협박하면서 지금 총파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좌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이 자들은 노동운동사를 열심히 봐서 1945, 46년에 철도노조 포문, 철도노조 흉내를 내는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 한국 경제가 70년 전, 80년 전에 그때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의 이 민노총, 화물연대, 당시 전평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노동자 조직률 15%도 안 되는, 실제로 민노총만 놓고 보면 이게 뭐 5%, 6%밖에 안 되는 노조가 무슨 산업을 마비시켜. 그야말로 오만방자하고 건방지기 짝이 없는 착각이지. 이 자들이 포항은 철강 운송을 거부하고, 강원도에서는 시멘트 운송을 거부하고, 경남에서는 조선 기자재 운송을 거부하고, 대전에서는 자동차 부품 산업 쪽의 운송을 거부해서
주력 산업의 혈관을 꽉 틀어막겠다 이러고 있는데, 우선 이 화물연대가 장악하고 있는 운송 쪽의 물류량 그거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자들이 자기들의 총파업만으로 산업을 마비시킬 수 없으니까 비노조원들의 정상적인 이 물류까지 방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 불법입니다. 그 순간 불법이에요. 또 이번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번 화물 파업 때 대하던 것과는 좀 차원을 달리해서 비상시 동원 가능한 군 소속 인력까지 전부 예비 동원하는 방식으로 전면적으로 맞서야 됩니다. 이것들이 감히 100년 전에 하다가 폐기된 총파업으로 국가를 마비시키고 정권을 탈취한다, 이런 황당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지금 동투에 나서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얼마나 황당하고 어리석은 불가능한 당랑거철과 같은 이런 짓인지를 차제에 확실히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 노동법이 보장하고 있는 합법적 쟁의에 대해서는 손댈 필요 없어요. 그건 그들의 권리니까. 그러나 단 1cm라도 그 합법의 틀을 벗어나는 순간 엄격한 사법 처리를 해야 됩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 노조 30일부터 지하철 운행 50% 감축하겠다는 것, 철도노조 다음 달 2일부터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것,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25일부터 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급식과 돌봄을 어렵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게 전부 국민의 일상생활에 타격을 주겠다는 겁니다. 민생을 어렵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지하철 이용하는 대다수 서울 시민들의 발을 볼모로 정치투쟁을 하겠다는 것이고, 애들까지 정상적으로 급식하고 돌봄하는 거를 어렵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건 대체 인력을 투입하고 또 국민들께 지금의 이 정치 파업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고 황당한 것인지를 정부가 적극 나서서 설명해야 됩니다. 지금 노동계 연대 총파업, 이게 최악의 셧다운 시나리오가 올 수 있다고 이 업계에서는 우려하고 있는데, 제발 기업도 이제 정신 좀 차리세요. 뭐 조금 협박만 하면 그냥 쫄아가지고서 어떻게 뒷돈으로 좀 해결이나 해볼까, 자꾸 뒷문 열어주는 식으로 하지 말고 기업도 당당히 맞서라고 좀. 노동자들이 이렇게 파업하는 것에 합법적으로 그 노동법에 규정한 합법적 수단으로의 권리가 있으면 그건 충분히 완벽하게 보장을 해주되, 그렇지 않은 불법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처벌하는 법치를 세워나가는 과정에서 기업의 적극적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뭘 그렇게 쫄아. 걱정만 해. 노조의 부당한 행동에 대해서는 기업부터 나서서 싸워야지. 그러면서 국민적 지지를 얻어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저는 이번 이 민노총의 이른바 동투라고 하는 것이 겉으로는 뭐 노랑봉투법인지 지그들이 이름 붙인, 또는 무슨 안전운임제인지 하는 경제적 요구일지 모르나, 실제로는 저 민노총 지도부, 실제로는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정치투쟁적 성격이 매우 강하게 깔려 있다. 라고 저는 분석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개별 사업장 차원에서 대응할 일이 아니고 범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응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 법무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국토건설부 장관, 적어도 이 4개 부처의 유관 장관들과 총리가 또 경제부총리가 직접 나서서 국민들께 이번에 민노총 좌파 세력들의 이 동투, 이 총파업이 갖는 위험성과 위헌성과 위법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하고 노동 상권이 보장한 합법적 쟁의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보호하되 그것을 넘어서는 위법 탈법 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엄단하겠다. 이걸 통해서 진정한 민생 안정을 확보하겠다. 진정한 국민 안전을 확보하겠다. 이러한 정부의 담화 발표와 그 담화를 뒷받침하는 실질적인 행동들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점을 민노총 동투에 전면적으로 엄정 대응하는 윤석열 정부의 대응 기조로 그렇게 확정하기를 바랍니다. 쫄 거 없어요. 별것 아니에요. 국민만 믿고 당당하게 나갑시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